요즘 이제 사진 측량 혹은 매핑에 대해서 왜 엔터프라이즈 기체를 선택을 해야 하느냐, 매빅3 프로 이런 컨슈머용 기체들 그런 것들로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느냐. 컨슈머용 기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취미 영역의 것들이기 때문에 사진 측량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미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업무상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여기 보이는 엔터프라이즈 기체를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체 중 어떤 기체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드론회사 사람들의 고주임입니다. 요즘 이제 사진 측량 혹은 매핑에 대해서 어떤 드론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어떤 장비들을 이제 골라야 되는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관에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다양한 산업군에서 드론이 사용되다 보니까 각각의 분야 그리고 범위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장비가 조금은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기체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진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진 측량을 할 수 있는 드론을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두 가지의 드론이 가장 스테디셀러로 판매가 되고 있는 사진 측량용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기체는 매빅3 엔터프라이즈, 여기 보이는 이 기체는 매트리스 350 RTK 기체입니다. 사진 측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미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가 얼만큼 정밀하게 나오고 그것이 모델링으로 바뀌고 그런 수치들이 이제 정밀하게 나와야 되는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데이터의 정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카메라의 화소수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밀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드론이 갖고 있는 GPS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만들어주는 여기 보이는 RTK 모듈, 그리고 여기 보이는 매트리스 기체 같은 경우는 RTK 모듈이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RTK라고 하는 것들은 지상 기지국에서 받는 GPS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맞춰서 측량한 사진의 데이터를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을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의 화소수인데요. 촬영된 데이터가 얼만큼 더 디테일하게 고해상도의 사진을 추출했을 때 모델링이나 아니면 데이터의 정밀도가 높아진다고 사실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이는 매빅3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장착되어져 있는 카메라의 화소수 같은 경우는 20메가픽셀, P1 카메라의 화소수 같은 경우는 45메가픽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보이는 매트리스 기체 그리고 P1 같은 경우는 페이로드 자체를 교환하거나 P1의 렌즈를 교환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더 적합하게 장비를 교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들 중에서 여기 보이는 두 기체 사이에 매트리스 30이라고 하는 기체가 한 가지 더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매트리스 30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핑에 적합한 기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빅3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매트리스 350에 장착되어져 있는 이 P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기계식 셔터로 이루어져 있고, 매트리스 30 같은 경우는 전자식 셔터를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롤링식 셔터에 의해서 오차가 조금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매트리스 30 같은 경우는 타임싱크 기능이 조금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매핑보다는 관제 쪽에 좀 더 적합한 드론이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크게 이제 물어보시는 것들이 왜 엔터프라이즈 기체를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DJI 제품군들을 보시게 되면 매빅3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매트리스 기체뿐만이 아니라 매빅3 프로 혹은 매빅2 프로 이런 컨슈머용 기체들을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이제 매핑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사실 저희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릴 때는 컨슈머용 기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취미 영역의 것들이기 때문에 사진 측량에는 좀 적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꽤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매트리스 30과 같이 기계식 셔터 혹은 전자식 셔터, 카메라의 차이도 당연히 있고, 더군다나 업무상 사용하시게 되면 데이터의 정밀도나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실 텐데, 여기 보이는 RTK 모듈이라고 하는 장비 자체가 매빅3 프로에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사실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이 엔터프라이즈용 기체의 미션 플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리드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이미 다 탑재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컨슈머용 기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트리거링을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매뉴얼로서 트리거링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정밀도가 굉장히 하락한다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이 취미 용도로 3D 모델링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여기 보이는 엔터프라이즈 기체를 사용하시라고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체 중 어떤 기체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가 작업할 상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사실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여기 보이는 매트리스 기체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모터나 파워의 출력도 강하고 배터리의 성능 시간도 당연히 여기 보이는 매빅보다는 더 오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내가 작업을 해야 되는 지형 자체가 굉장히 좁고 협소한 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매트리스 기체는 약간의 불리한 점이 당연히 있겠죠. 대신 매빅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은 지형을 아주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체의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드론 자격증의 차이도 조금 있으신데요. 기체 자격증 같은 경우는 무게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매빅3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4종 기체, 매트리스 350 같은 경우는 2종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페이로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빅3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자체가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범용성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이는 매트리스 350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페이로드들을 교체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진 측량뿐만 아니라 라이다 측량까지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을 이제 갖고 계신데, 내가 업무를 해야 되는 지역 자체가 일반적인 평야나 혹은 건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산림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여기 보이는 P1 카메라도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페이로드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페이로드를 교체할 수 있는 매트리스 350 RTK라고 하는 기체가 당연히 반드시 필요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P1 카메라가 아닌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라이다 카메라인 L2 혹은 L1 카메라를 장착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해 주신다면 굉장히 더 높은 퀄리티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후에 내가 사진 측량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이제 측량이 필요하시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여기 보이는 매트리스 350을 선택을 하시면서 밑에 보이는 페이로드를 더 신중하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터리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매빅3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3 엔터프라이즈용 배터리 한 가지가 장착이 이제 되고 있고, 매트리스 K350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TB60 배터리가 두 개가 한 세트가 돼서 이렇게 장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를 이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여기 보이는 매빅3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무저항인 상태에서 45분 정도의 스펙이라고 하지만 실제 비행을 나가시게 되면 사실 실비행에서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고 있는 시간 같은 경우는 미션 기준으로 18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 350 같은 경우는 기체 자체의 무게도 있고 밑에 달려있는 페이로드의 무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스펙상 55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권장드리는 미션 수행 시간 같은 경우는 28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줄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션을 잘 수행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복귀하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저희는 좀 더 보수적으로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DJI 기체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는 엔터프라이즈 기체 같은 경우 이렇게 미션, 그리드 비행을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배터리가 소진이 많이 돼서 복귀를 해야 된다면 기체 복귀를 하고 바로 배터리만 교체를 해주시면 작업이 중단되어져 있던 지점까지 바로 다시 가서 중단된 지점부터 수행하기 때문에 굳이 위험하게 비행하지 않고 안전하게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자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금액, 코스트에 대한 비용인데요. 여기 보이는 매빅3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하로 이제 형성이 되어져 있고,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측량용 드론이라고 사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이는 매트리스 기체 같은 경우는 기체 바디 자체만 1,000만 원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이 밑에 달려있는 페이로드는 1,000만 원 이하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 가는 페이로드로 교체를 따로 또 진행해 주셔야 된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두 기체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매빅3의 장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가벼운 무게로 인해서 누구나 인터넷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4종 자격증의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막 신설되는 부서 혹은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사진 측량을 진행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매빅3 엔터프라이즈 기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매트리스 350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내풍성이 굉장히 강한 기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작업에 맞게 페이로드를 교체할 수 있는 굉장히 고성능의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밀, 그리고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고, 내가 일반적인 평야나 그런 지역뿐만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기체를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매트리스 350 기체를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사진 측량에 적합한 굉장히 대표적이고 아주 하이 퀄리티의 기체, 이 두 가지 기체를 갖고 나와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더 디테일한 부분 혹은 어떤 페이로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쪽 헬셀 쪽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더 친절하게 상담을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